네, 안녕하세요. 종가지원입니다. 요즘에 종가 베팅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종가 베팅을 왜 안 하시냐? 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고, 종가 베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 종가 베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면 우선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제가 종가 베팅하는 기준이, 뭐 차트의 위치에서 볼 때 특정 뭐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시장입니다. 시장. 우리가 종가 베팅이라는 건 종목 베팅이지만 사실상 하루 오버나잇을 하게 되죠. 하루 묵혀야 됩니다. 그럼 간밤에 미증시의 영향도 받고 글로벌 증시의 영향도 받고 또 간밤에 발생되는 다양한 이슈들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종가 베팅이라는 거는 결국 종목 한정된 내용뿐만 아니라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시장이 코스피를 본다라면은 지금 2021년 8월부터 해서 추세 하락이죠, 추세 하락. 네. 지금 이게 2021년 8월이니까 지금 2022년 10월이죠. 1년 2개월. 1년 2개월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질 못했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긴 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 검정색 선, 이 기준선이거든요. 제가 보는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 아래 구간에 있을 때는 일단 종가 베팅을 안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아래 구간에 있어. 그럼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들이 있죠. 간간히. 그럼 요럴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추세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이 위에 이 검정색 위로 올라서면서 여기 버텨주면은 얘가 이제 방향을 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는 종가 베팅을 하기도 하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종가 베팅을 하긴 했는데 가능한 요 아래 구간에 있을 때는 베팅을 하지 않는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 추세는 어때요? 이 8월 30일, 8월 아니죠 이거 여기서 이탈했으니까 8월 29일, 뭐 8월 말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올라오지 못하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차트의 기준 자체가 종가 베팅을 할 수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베팅을 안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요 하방 구간에 있더라도 이렇게 하락 구간에 있더라도 이 하락에는 보통 원인이라는 게 있죠. 하락의 원인. 이유 없는 하락도 있지만 하락의 원인이 뚜렷할 때는 반대급부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코로나 시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코로나 때 주가가 폭락을 할 때 코로나 주들이 움직였죠. 코로나 관련주들 뭐 키트도 있었고 백신도 있었고 초창기에는 마스크로 출발을 했고 이 막 순환을 돌았었죠. 이런 시기에는 얘들이 베팅하기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어요. 하락은 명확했고 이 하락의 반대급부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었다. 이게 좀 지나가지고 나중에 또 하락 추세가 나오기 최근에 나오고 나서부터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곡물, 유가, 가스 이런 애들이 또 전쟁이 터지면서 또 같이 반대급부로 막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때도 하락 국면에 있더라도 얘들이 반응성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은 베팅을 했는데 요즘 하락에는 얘들도 안 움직여죠. 요즘 하락에는 얘들도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또 제일 최근에는 하락께서 그 금리 인상 관련 수혜주들 뭐 SCI 평가정보,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뭐 이런 애들 움직였죠. 근데 얘들은 사실 정방향으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초창기에 푸른저축은행이랑 제주은행이 움직일 때는 약간 정방향으로 움직인 느낌 들었는데 최근에는 정방향으로 안 움직이죠. 제가 말한 정방향이라는 거는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얘가 바로 상승을 하는 형태. 이렇게 정방향으로 안 움직이고 이제는 뭐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지멋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더 강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뚜렷한 반대급부가 없다. 반대급부가 없다. 그럼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지수가 안 좋은 국면에 있는데 내가 종가 베팅을 해서
우리가 2,500개 정도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얘기는 다수가 뭐 2,000개든 1,500개든 다수가 하락하고 소수가 500개 상승 혹은 1,000개 상승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소수가 상승하는 국면에 종가 베팅을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내가 관점을 잘 맞추지 않는 이상 당할 확률이 높죠. 당할 확률이 높고 거기다가 요즘에는 더 종가 베팅을 하기가 두려운 게 얘가 간밤에 미국 증시의 변동폭이 너무 커요.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정방향으로 맞출 경우에는 또 급등이 확 나오는 경우에는 뭘 사게 되면은 이득을 볼 확률이 높은데 급락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잃죠. 대부분 잃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빨간 날보다 파란 날이 훨씬 많죠. 그러면 계속 똑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 누적 손실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종가 베팅이라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매매이긴 합니다. 특정 시간대에 3시부터 3시 반까지 종목을 선정을 해서 아침에 갭이 잘 띄워주는 놈을 잡는 그런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나 직장인들이 참여하기도 좋고 갈고 닦기도 좋은 매매이긴 한데 제가 이거 예전에 종가 베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종가 베팅을 주력으로 하기가 어렵구나. 예, 종가 베팅을 주력으로 하기가 어렵구나. 왜냐면은 쉬어야 되는 경우에 내가 이게 주력이다 라면은 사실 시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오전 매매를 안 하고 장중 매매를 안 하는 사람이고 내가 종가 베팅만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쉰다라는 게 뭐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선 뭐 아래 구간 내려가는 게 내 기준이다. 기준선 요 아래 구간 내려가는 게 내 기준. 그러면은 지금 8월 25일부터 2달 동안 종가 베팅을 못 하는 거죠. 2달 동안. 그래서 주력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방식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얘를 주력으로 하지 않아요. 다만 종가 베팅의 상당한 매력은 내가 관점을 맞추고 종목을 잘 잡으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아침 매매든 뭐 장중 매매든 이 버텨갖고 먹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매매하는 것도 사실 뭐 이게 버티면 상한가를 갔지만 왜 너는 여기서 팔았느냐 여기에 비중을 들어가면 사실 버티기가 어려워요. 버티기 어렵다는 거죠. 뭐 조금만 들어가서 이거 버티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본 매매에서 비중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주면 그때 좀 운이 좋게 큰 수익을 먹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분할 매도를 해야 되고 결국 끝까지 가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수익을 크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갭이죠, 갭. 그러니까 이 갭 때문에 사실 종가 베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노리는 것도 이거고. 그래서 종목 특성. 자, 갭을 잘 띄우는 종목 특성을 파악을 잘 해야 되고, 종가 베팅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갭을 잘 띄우는. 어떤 이슈가 붙으면 갭을 잘 띄우더라. 이게 굉장히 종가 베팅의 중요한 종목 선정의 팁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지수의 어떤 위치, 지수의 추세 이런 것도 있지만 시장의 어떤 현상들도 잘 봐야죠. 갭을 잘 주는 시기가 있고 갭을 잘 주지 않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갭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장대 양봉으로 상승하는 시장들 이런 구간에는 그냥 매매하는 게 낫죠. 매매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가 베팅을 한다라는 거는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될 때는 한참 잘 되는데 또 안 될 때는 한참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빼야 돼요. 자, 안 되는 구간은 그러면은 가능한 비중을 줄이거나 안 하거나 사실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종가 베팅을 주력으로 하는 사람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종가 베팅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간에도 종가 베팅을 아까도 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구간은
요런 구간에서는 조금 있었어요. 반대급부로 움직인 아까 말씀드린 곡물이든 유가든 그런 애들이 반짝반짝거리는 애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죠.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벌써 이게 다시 돌려서서 기준선 위로 올라오더라도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렇게 잠시 올라왔다가 빠지는 거라면은 그냥 추세를 역행하지 못하고 이 추세를 역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왔다 잠시 올라왔다 이렇게 빠지는 거라면 사실 불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종가 베팅을 많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종가 베팅 말고 시간의 베팅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물러선 베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의 베팅은 종가 베팅에서 한 발 물러선 베팅. 그러니까 종가 베팅에서 확신을 할 수 없는 놈이었는데 시간이 움직이는 걸 보고 진입을 서서히 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상당히 유효한데 이거는 이제 패턴의 영역이 좀 많다 보니까 패턴을 계속 유심히 보는데 사실 제가 시간을 보는 이유는 매매를 하기 위함은 매우 적고 다음날 오전 종목들을 선정하기 위함이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건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 매매에 참여를 하는데 패턴도 최근에 굉장히 지저분해요. 시간의 패턴도. 그래서 결국 제가 하는 오버나잇 방식이 종가 베팅, 시간의 베팅 이 두 가지고 이 두 가지가 간간히 큰 갭을 주면서 수익 손실 반복하다가 큰 수익을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것들이 보통 이런 녀석들인데 이걸 이제 빼버리다 보니까 그럼 장중에 오전에 매매에서 좀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방향을 믿지도 못하겠고 길게 가기도 없고 짧게 먹고 나오는 매매들이 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계속해서 종가 베팅이 먹히는 시장은 발생되지 않는다. 종가 베팅이 잘 되는 시기, 안 되는 시기 오니까 이 안 되는 시기를 저는 이제 시장의 형태, 그다음 패턴의 형태로 보고 안 하게 되는데 이런 구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종가 베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구간에는 다른 매매로 대체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자 이런 구간이 왔으면 또 이제 잘 되는 구간이 오죠. 그럼 이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종가 베팅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특히나 이제 재료를 품고 있는 녀석인데 재료를 품고 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테마를 달고 있다. 재료를 품고 있다. 시장에서 이 재료가 지금 먹히는 재료로 살아있는 놈이다. 근데 그 놈이 이렇게 올려내는 특히나 이제 3시부터 3시 반 사이에 이렇게 올려내는 형태가 나오면은 이거 따라 붙는 형태의 종가 베팅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놈들이 막판 이렇게 올려놓고 시간에 쭉 빼버려요 그냥. 그런 놈들이 또 워낙 많은 패턴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도 달라붙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순환을 돌 테고 또 이제 잘 되는 시기가 오겠죠. 요 시기 되면 또 종가 베팅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밤도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변동폭이 너무 크고 방향을 알 수가 없고 이미 큰 방향은 하락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하방이 더 많다라는 개념으로 오버나잇 안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종가 베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